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. 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보면은 약간 대처하는 방법이 되게 좋은 게, 일단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적용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거거든요.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. 그럴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,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뭐 유학을 보냈나? 멀리 좀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. 근데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어머니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연락을 오게끔 하냐 해서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를 보냈어. 바로 편지가 아들한테 온 거예요. 어떻게 했냐면은, 이 아들이 원하는 거는 뭐였냐, 용돈이었던 거야. 용돈을 필요하다는 거를 딱 느껴서 아버님이 편지에다가 요즘은 뭐 잘 지내고 있냐, 여기 내가 뭐 $100 넣어놨으니까 잘 쓰고 다음에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. 문제는 뭐다? 용돈을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편지 잘 받았다 이래서 답장이 오면서, 너 돈이 빠졌는지 안 보이네요, 다시 붙여서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편지가 온 거야. 사람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시샘하기도 하고, 특히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 있으면 주변에 깎아내리고 그걸 이슈화를 시켜서 돈을 벌던가,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면, 보통은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던가 뭘 했다라는 그런 이상한 모함적인 걸로 이슈를 터트리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얘기하냐면, 일단 대응하지 말래요. 왜냐면 내가 대응을 하는 순간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, 그러니까 치닫게 되는 거야. 예를 들면 이론몰이를 하잖아. 그럼 그중에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걸 또 해명하려고 나가려고 하고, 뭔가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하려고 하는데,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 말 듣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을 관심 있어하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, 원래 몰랐거나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애초에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걸 만약에 대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,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네가 나한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? 라는 식으로 일단 기본 논리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거나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, 그 사람은 내 관심을 계속 가져감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본인이 한 몸에 받기 원하는 거거든요. 나를 이용해서. 내가 만약에,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저런 모함을 하냐, 좀 더 안 좋게 가면은, 너도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있던데, 둘이 이제 흙탕물이 돼. 기존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팬이었고 좋아했고 옆에 믿던 사람들도 그 둘이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진흙탕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좋아질 일이 없어. 근데 대신에 아예 그냥 대응조차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. 법적이라던가 뭔가 한 방에, 차라리 내가 한마디 내뱉을 거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다,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, 제가 업무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,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사람, 아니면 나한테 막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그 옛날에 유퀴즈에서 협상하시는 협상가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막 생각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게 있었는데요. 누군가가 나한테 막 화를 내. 막 엄청 막 마음에 안 든대, 뭐가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,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엔질극이던가 할 때 얘가 뭔가 사회적이라던가 누군가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,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계속 분출해내는 거래요. 그러니까 나 좀 봐봐, 나 죽을 것 같은데 너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, 나는 이렇게까지 혼자 외롭고 막 그렇다,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이제 협상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온화하시게 생기셨거든요. 차라리 표현을 하는 게 낫다고는 하더라고요. 이 사람이 표현을 안 하다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, 오히려 표현하면 이게 분출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말을 하다 지친다던가 감정적으로 누그러지는 상태가 오는데,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게 있었어요. 약간 명절 때 막 바빠지잖아요. 근데 약간 나이대가 좀 있으셨던 분이었는데, 본인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면서 막 시간이 막 바쁜데,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냐, 나 너무 힘들다, 막 그래서 약간 클레임을 걸더라고요. 근데 저는 기본적인 거였거든요. 그리고 오픈날이 있는데 그 오픈날까지 가려면 지켜줘야 되는 게 있는데, 이거를 제가 강압적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도 아니고, 그 본인이 이날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켰어야 되는 거, 아니면 이거를 뭔가
협상을 하거나 나랑 얘기를 잘 해봐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던져놓고 뭐 진정도 없고 나한테 그냥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. 거울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. 이 사람이 막 뭐가 막 불평 불만을 막 얘기해.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뿐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하고 뭐 CS 계속 오잖아요. 근데 그거에서는 선택지가 해줄 수 있는 거랑 해줄 수 없는 거랑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결국에 뭐다? 물건을 판매할 때는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셨군요 하면서 그냥 환불해드리는 게 제일 빠르대요. 이걸 뭔가 대처해주고 뭔가를 바라는 걸 더 해주다가는 더 시간만 끌고 나만 손해가 오는데 그냥 환불해드리고 아무도 이 사람의 힘듦을 몰랐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 그때 그냥 그분이 했던 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기 똑같이 했어요. 예를 들면 본인이 뭐 명절 때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너무 힘들다. 근데 내가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.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.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신다. 이번에 뭐 명절 때 뭐도 어디 가야 되고 저기 또 가야 되시고 뭐 다 하셔야 될 텐데 이것까지 하시면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. 근데 저도 선생님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한번 상황을 보니까 버거우신 것 같으니 이 오픈 날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좀 더 딜레이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실 거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오픈이 어려울 것 같다. 나는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라서 잘 되기를 바란다.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 좋을지 얘기해 주셔라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만은 나중에는 많이 좀 풀리셨가지고 괜히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기프티콘이라던가 뭔가 되게 좋게 잘 풀렸거든요. 그리고 이게 딕션 사용하는 단어도 긍정적인 걸 써야 돼. 사람이 무의식인 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표현을 조금 하면은 상대방이 좀 오해하거나 전 최대한 나쁘겠다 이거 말고 안 좋으셨겠다 가끔 가다가 협조 아니면은 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묘하게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서라도 동의어나 약간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순화시켜서 긍정적으로 조금 돌려서 얘기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일정이 늦어집니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일정 안에 해주셔야 순조롭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언제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그렇게 하면 너가 이런 걸 손실을 봐 이런 거고 이쪽은 너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좋게 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거 사람한테 어느 정도 선으로 좀 소통을 하고 해야 이 사람이 나와 굳이 뭐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그걸 더 풀어내는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초반에 불을 그냥 꺼버렸으면 되는데 이게 막 산사태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보통 사소한 걸로 크게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인간관계론 이 책이 내가 뭔가 서비스적인 거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나 혼자 말고 가족도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좀 참고서로 많이 이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가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걸 한번 접목했을 때 100%는 안 돼요 이거 솔직히 외국 사례고 너무 옛날 사례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을 해서 써먹어 봐야겠다 해서 이걸 좀 읽어보고 이게 또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목차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은 페이지 넘겨서 그냥 보고 근데 이게 자기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은 확실히 책으로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 약간 이 책 보면서 그래 약간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알았을 때 이런 상황? 나 이거 사례 들어본 것 같아. 한번 이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볼까? 했는데 뭔가 안 먹혀.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더니만은 잘 풀렸던 것 같아. 이거를 나중에 기록을 한다던가 생각을 해서 경험적으로 되게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거 알죠 여러분? 이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있잖아. 이 세상 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. 인간관계라던가. 근데
내가 아무리 혼자 살고 피해 다녀도 뭔가 이슈는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때마다 내가 어차피 이런 일이 올 거면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알고 해버리면 지혜로운 사람인 건데, 어쩔 줄 모르고 내 감정이나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걸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맞받아 쳐버려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랑 계속 질긴 인연이 가던가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쭉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내가 이 회사 가거나 뭘 해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은 이걸 좀 읽어서 참고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. 제가 이거 다음에 끝까지 한번 또 읽으면 도움이 되면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